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정부 정책, 이제 향후 두세 배는 상승할 바닥주를 공개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제 임기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정부 정책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무엇을 놓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연속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방미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향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사실 뭐가 있냐고 하면은 너무 쉬워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이제 뭡니까? 한미라든지, 이제 유엔 총회라든지 어떤 연설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경협주를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지막 이제 이 유엔 총회 참석을 코앞에 두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게 무엇이 예상되느냐? 남북 경협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 분명히 보면은 5년이라고 했죠. 5년. 5년 동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유엔 총회 2017년도 유엔 총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사실 2017년도에는 유엔 총회에서 어떤 연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련주가 움직이진 않았어요. 왜? 이때는 사실 뭐 어디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보면 이제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어떤 지원 정책, 제재, 뭐 지원 이런 게 아니라 평화에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태도 변화 촉구와 평화적 해결 원칙 강조를 하면서 뭐 나오면 북한이 추가하다 뭐 읽어보면 그냥 결과론적으로 총 15분 동안에 32회의 평화가 언급이 되고 평화에 이어서 북한이 17번이 나오면서 첫 유엔 총회에서는 뭐가 사실 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원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만 나오다 보니 사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2018년도 보자고요. 자, 2018년도 이거 2017년도 이거 자 보면은 이게 그거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고 2017년도에 실제로 이제 연설했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 헌장의 의무와 약속을 위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북핵의 평화적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쨌든 평화 실천을 다지하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의지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원보다는 이제 평화,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너희를 돕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사실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18년도 같은 경우 보면요. 자, 여기 보면 나오다시피 처음에 이제 유럽 순방,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빈손 경협주들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때 10월 달에 보면은 이때 이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았던 거지 보면은 자 이제 이때도 유럽 순방하면서 이제 뭐 따닥 얘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영국과 프랑스 정상 등 각국 수장을 만나 제재 완화 과정에서 협력을 부탁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두고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구나 하면서 좀 이때 뭐 했습니까? 관련주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좀 한 달 안 됐나요? 한 달 좀 지나서인가? 한 달 좀 지나서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아까 이제 앞서 했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지난달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도 조사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를 결국에 승인해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그래 다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결국에 갔다 오고 나서 뭐 했습니까? 철도주들 남북 철도 공동조사 대북 제재 첫 면제 급등세하면서 이때 철도주들이 또다시 한 방 두 방 싸졌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2017년도 자 유엔 총회에서 보면은 2017년도 이때는 평화 돕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게 주 연설이다 보니 움직이는 건 없었다. 움직임?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긴 했어야지만 큰 움직임도 2018년도 그때는 철도주들이
이제 얘기했다시피 앞서 그 제재 중에서 철도주들이 이제 철도주들이 상승세를 움직여줬다. 2019년도를 보면요, 이 당시에는 또 뭐 있냐고 하면은 나오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유엔에서도 연설하면서 이 당시 DMZ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DMZ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DMZ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2020년도 작년에는 심지어 더 크게 갈 뻔했어요. 내용 자체는 컸어요. 왜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2020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하면서 가능하도록 유엔 국제사회도 힘 모아주기라면서 종전선언을 때려버렸어요. 우리 종전하게 도와달라. 2020년도에는 사실 이슈만 보놓고 본다고 하면 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데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사실 뭐가 문제가 되었냐고 하면은 이때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었냐 이거였죠.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소식의 강세. 뭐가요? 빅텍. 서해 체북단 소연평도 옆 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이때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하면서 이때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나요? 그렇죠. 시신을 화장한 거 잠정 확인한 거로 알려졌다 하면서 이 당시에 월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월북했다 안 했다 어쨌든 북한에서 북측에서 뭐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분명히 움직일 수 있었지만 동시에 뭐예요? 북한이 총을 쐈기 때문에 우리 국민한테 이거는 사실 뭡니까? 남북기업주가 올라가기에는 이런 사건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당시에 결국 방산주들이 올라갔죠. 방산주들이. 그래서 2020년도에도 종전선언을 언급했지만 방산주에 묻히면서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4년간 남북에 대한 이 평화 그리고 북한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5년차 마지막이 유엔 총회에서도 당연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특히나 이번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마지막과 함께 이번에 또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이거죠. 자 보면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특히 올해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은 만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새로운 구상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동시가입 30주년 이게 뭐 기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또 분명하게 얘기가 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자 일단은 분명하게 4년간의 남북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야기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뒷받침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알아서 또 던져줬어요. 뭘 던져줘요? 유엔을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북한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이미 던졌죠. 9월 18일에 뭐라 던졌습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뭐 한다? 지금은 이제는 미국이 이미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 주제로 북한을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올려놨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적인 제재를 하게 되면은 뭐 좋겠지만 보면은 지금 미국 측 입장도 보면 뭐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는 뭐 이중기준 비난한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 접근을 우리 계속한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모함에서 북미 교착인 미국의 이중기준 탓이라는 북한의 비판에 대해 대북 외교적 접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우린 뭐 했어요? 지금 딱 나오면은 뭐 얘기하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계속 전념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북한에 대한 관여를 촉구한다고 대화 관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지 이 미사일을 쏘므로써
주제로 북한을 올려놨고 미국 측은 북한과의 대화를 어찌됐든지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뭐예요? 과거에도 보면은 북한 달래기 나선 한국과 미국.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조건 없는 대화 의지 피력하고 있고요. 한미 간 대북 보건 인도 협력도 논의. 단 북한 인도도 지원 거절한 바 있어 뭐 얘기하면서 대북 인도 협력 방안 논의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미사일을 쏘므로써 여기에 대한 걸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히 이 뭐예요? 그 미운 자식 떡 하나를 더 준다고 이런 분위기면 이 떡을 하나 더 주면서 달래기에 나설 확률이 굉장히 크다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아무래도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관련해서 이 어떠한 제재라든지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과연 사실 이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관련주를 할 수 있잖아요. 남북경협주는 진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금강산 사업도 있고요. 우리가 뭐 비료,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철도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사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얘기를 꺼낼 것인가는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를 거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고 하면 최근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이거죠. 자, 송영길 미국 방문길 나서 정재계 인사 만나 개성공단 재간동 방안 논의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역시 9월 19일 이번에 같은 시기죠. 그래서 뭐 24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뚝뚝뚝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어쨌든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교류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그래서 여기서 나올 거는 그 개성공단이지 않을까. 보면은 지금 또 역시나 송영길 대표도 뭡니까? 특히 아프간 사태를 겪으면서 북미 간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 테이블 재개를 위한 의견도 모아볼 생각이다라고 덧붙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이제 뭐예요?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 이것도 뭐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아프간 사태를 엮어가지고 이제 뭐 또 재개할 건데, 여기서서 뭐 한다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성공단 재개.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송 대표 혼자 결정한 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것도 정부 뭐 대통령이 뭐 했던 정부가 뭐 했던 어떤 이 서로의 이 의견을 분명히 주고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뉴스만 보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개성공단 재가동, 이게 사실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가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개성공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뭐가 있냐, 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이제 신원, 인디에프, 뭐 남해화, 아난티, 뭐 경농, 삼부토건, 현대건설, 뭐 제형솔루텍, JST나 뭐 등등등등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셔도 좋고, 사실 저는 오늘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요. 늘 얘기하자면 저는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더 나아가서 얘기해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또 문제됐던 거를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문제됐다기보다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어차피 지원해줄 거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북한에 필요한 거를 해주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식수난.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북한은 뭐가 있었냐고 하면요, 북한 주민의 식수난의 대동강물 기로 사용, 판매도 성행하면서 최근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이 평양 대동강물을 기로와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식수난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 보면은 이제 오늘 뉴스예요. 9월 19일 북한 도시 수질 개선의 안간힘, 생태보건 집중. 북한이 최근 평양 시민의 식수는 물론 수도를 관통하는 보통강 등의 도시 전반의 수질 개선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질 개선, 식수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한 상황이다 예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는요, 현재 주민의 3분의 1은 안전한 식수 마시지 못한다고 국제기구에도 이미 연구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바입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 뉴스를 봐 일단은 뭐예요? 현재 이 송 대표의 이 방미라든지 이런 일정 스케줄을 보면요, 개성공단 눈여겨볼 수 있겠고, 저는 일단 개성공단과 함께 어쨌든 지금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은 분명히 나오리라 봅니다. 근데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러면 이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지원 정책을 하기에 앞서 북한에 필요한 게 당장이 뭐다? 식수난이다, 식수난. 그러면 식수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도 이번에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이 뭐 어떠한 발언, 뭐 지원한다, 발언이 나와주면 분명히 움직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이 식수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서는 나쁘지 않다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가 있냐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 유보텍이라는 종목이죠. 유보텍을 보면은 상수도관, 하수도관, 과거에 이제 인천에서도 뭐 이제 수돗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을 때, 붉은 물이었나요? 붉은 수돗물이었나? 그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보텍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 이 식수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뭐 있어요? 자, 2019년도에 유보텍 식수 공급 대북 지원 사업 제재 면제 소식에 강세를 보인다. 유보텍이 강세다. 식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두 건이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보텍 같은 경우도 과거에 식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련주로서 크게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보텍. 유보텍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만 봐도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아, 주봉인가요? 주봉이다. 자, 주봉만 봐도 어떻습니까? 주봉만 봐도 굉장히 바닥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고, 고점 때 2015년도에 거의 10,000원 정도 근방했다가 지금 거의 7년차 1, 2, 3, 4, 5, 6년차 바닥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주라 보셔도 무난합니다. 유보텍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 이 박스 구간에서 여기서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하방 돌파만 잘 뚫어주면은 기본적으로 아마 3,000원 정도까지, 3에서 4,000원 정도까지는, 그럼 지금 자리에서 한 3배 정도는 먹는 자리 나오겠죠? 3배 정도는 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정말로 얘가 이슈만 잘 타주면 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이 있냐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주철관.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도 보면 뭐라 돼 있습니까? 밸브류를 생산하여 수도용 가스 배관용으로 공급하며 국내 처음으로 수도용 탁타일 주철관을 생산하고 파이프 종합 메이커임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주철관도 과거의 뉴스를 찾아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한국주철관 보면은 이 역시도 2019년도에 뭐 나와 있어요? 유엔 대북제재 식수사업 수도관 제외 상승. 그래서 뭐합니까? 한국주철관 공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식수공급을 위한 수도관 등을 추가 제재에서 면제한다는 소식이 상승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한국주철관 역시도 보면 어떠냐고 하면은 차트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월봉이에요, 월봉. 방금도 아까도 월봉이었나 보다. 월봉, 잠시. 헷갈리네. 얘는 주봉이 맞고, 얘는 월봉이겠네요. 얘는 월봉.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역시나 이제 2015년도에 쭉 올렸었다가 완전히 하방으로 있고, 지금 자리에서 현재 이 구간대에서 물량만, 박스 물량만 잘 모아준다라고 하면은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자리에서도 먹어도 한 70% 정도 무난하게 가지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만 잘 해낸다라고 하면은, 과거 고점까지 22,000원까지 해서 지금 한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 노리는 그런 자리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주철관이다. 한국주철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찌됐든지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이제 대선을 코앞해두고 여당이 지금 계속 지속 정권을 잡을지, 야당이 정권을 교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정권이 교체되면 남북에 대한 이 지원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거는 지금처럼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야당이 됐을 때는 남북개혁주는 다 죽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아마 지금 이제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임기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이 총회가 마지막 남북경협주 파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 뉴스에 나오는 대로 예상을 해보면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단. 근데 지금 당장 북한에 필요한 것을 봤을 때는 수질 사업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유보텍 한국주철관 이 두 개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눈여겨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호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